72살 박철우는 또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청운타워의 경비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그는 10년째 같은 시간에 기상에 출근 준비를 하죠. 낡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서 벗어나 고급 주거 시설의 경비를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복을 꼼꼼히 정돈하고 출근길에 오른 박철우의 얼굴에는 담담함이 묻어납니다. 아, 경비 아저씨, 우리 택배 왔어요? 아침부터 들리는 203호 주민의 목소리에 박철우는 공손히 인사를 건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에이, 어제 온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확인을 안 해주신 거 아니죠? 무례한 말투에도 박철우는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관리소장 김상혁이 뾰족한 턱을 치켜들고 박철우를 맞이하죠. 박 씨, 오늘 오후에 공용 현관 앞 청소 좀 신경 써주세요. 어제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던데. 네, 소장님. 어제는 제가 핑계는 됐고요. 입주민들 불평이 많아요. 나이가 있으시니 더 꼼꼼히 하셔야죠. 경비원 주재의 아파트를 경영하는 줄 아세요? 김상혁의 날카로운 말에 박철우의 주름진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35의 김상혁은 청운타워 관리소장이 된 이후 특히 박철우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급 아파트 관리소장이 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박철우 같은 나이 든 직원을 깎아내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저기, 택배 왔습니다. 택배기사의 목소리에 박철우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10여 개의 택배 상자를 받아 정리하면서 박철우의 시선은 잠시 먼 곳을 향했고 그의 과거가 물속에 가라앉은 기억처럼 깊이 잠겨 있음을 아무도 모르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바쁜 출근길. 그들은 모두 박철우를 그저 늙은 경비원으로만 봅니다. 군사 전략가였던 그의 과거를, 국가 안보에 기여했던 그의 업적을 아무도 모르죠. 박철우는 그저 묵묵히 오늘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청운타워의 풍경 속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28살의 한유진. 오늘부터 청운타워의 신입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젊은이죠. 첫 출근한 한유진은 긴장한 모습으로 경비실에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박철우는 따뜻한 미소로 한유진을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철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한유진은 처음 보는 박철우의 모습에서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꼈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단순한 경비원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유진의 첫인상은 곧 다른 직원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퇴직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청소부 최 씨가 한유진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한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때 관리소장 김상혁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신입이군요. 한유진 씨, 맞죠? 나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김상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김상혁은 한유진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며 박철우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했습니다. 경비실을 나가면서 김상혁은 한유진을 따로 불러 소근거렸습니다. 저 박 씨처럼 되지 말아요. 나이만 많고 무능력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젊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한유진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박철우에 대한 김상혁의 평가가 자신이 본 첫인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첫날 업무를 배우며 한유진은 박철우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보게 됩니다. 택배 정리부터 주민들의 불만 처리까지 박철우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죠. 특히 주민들이 무례하게 대할 때도 항상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선배님, 어떻게 저렇게 참으세요? 아까 그 주민분은 너무하셨잖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이지요. 그 말에 한유진은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죠. 단순한 경비원의 말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퇴근길에 박철호의 말을 곱씹으며 내일도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운타워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박철호를 그저 늙고 무능한 경비원으로만 여기고 있었죠. 그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직 한유진뿐이었습니다. 청운타워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퍼졌습니다. 32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오 회장이 외국 손님을 맞이한다는 소식에 아파트 전체가 들썩였죠. 경비실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오십니다. 특히 군사 참모진이 오 회장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김상혁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묻어났죠. 청운타워가 지어진 이래 이렇게 높은 지위에 외국 손님이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경비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오늘은 젊은 직원들이 현관에서 응대할 겁니다. 김상혁의 말에 박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유진 씨는 본관 로비에서 대기하세요. 영어 좀 할 줄 아시죠? 네, 소장님.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검은색 고급 차량 세대가 청운타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통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김상혁은 로비에서 땀을 흘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죠. 박철우는 경비실 창문을 통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그중 2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로비로 향했죠. 김상혁은 과장된 미소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웰컴 투 청운타워. I am the manager of this building. 김상혁의 어색한 영어에 미국인들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유진도 긴장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그때 한국인 통역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문득 경비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통역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경비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상혁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따라갔죠. 저기 손님, 이쪽으로 가시면. 하지만 통역사는 이미 경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박철우 박사님, 정말 박철우 박사님 맞으십니까? 경비실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상혁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번졌고 한유진은 입을 약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 참사관. 그 말 한마디에 통역사는 자신도 모르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미국인들도 이 광경을 보고 경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 평범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72살의 노인 박철우에게 향했죠. 경비실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대사관 군사 참모진으로 소개된 2명의 미국인은 박철우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한 명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죠. 박 박사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워싱턴에서는 모두 당신이 은퇴 후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로 소개됐던 정 참사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김상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박 씨가 무슨 박사라는 겁니까? 김상혁의 떨리는 질문에 미국인 중 한 명이 영어로 대답했고 정 참사관이 통역했습니다. 이분은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설계자이자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 공부가 전략을 연구한 석학입니다. 우리는 청운 작전의 설계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각철우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더 이상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의 위엄과 자신감이 그의 모든 동작에서 느껴졌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오 회장님과의 약속이 있으시지요? 박철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일행은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김상혁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한유진은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박철호를 쳐다보았죠. 청운타워 32층 펜트하우스. 오 회장의 집에서는 이미 박철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듯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70대의 노신사로 그의 눈빛에는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이 서려 있었죠. 자네가 정말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을 줄이야. 알았다면 진작 찾아갔을 텐데. 오 회장과 박철호는 오랜 전우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오 회장은 과거 국방부에서 박철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대형 방산업체의 회장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당신이 그 유명한 청운 작전의 박철호 박사였다니. 정 참사관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박철호의 과거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죠. 1980년대 말 박철호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는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새롭게 설계한 전략가였습니다. 박 박사님의 청운 작전은 지금도 미국 국방대학에서 사례 연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략이 없었다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 군사 참모의 말에 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곁에서 지켜보던 한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무시당하던 노인 경비원의 놀라운 정체를 알게 된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위대한 사람을 하찮게 대했던 사회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철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더 당당해 보였고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후의 해방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유진이 박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궁금증이 가득했고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박사님, 아니, 선배님,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한유진의 말을 박철호가 따뜻한 미소로 끊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대단한 분이 왜 여기서? 박철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죠. 15년 전 제 아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 저는 국방부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박철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라를 지키느라 가족을 잃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박철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낡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졌던 무게와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아픔이 함께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회복했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죠. 그러다 10년 전 우연히 이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유진은 숙연한 표정으로 박철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 일이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무게에서 벗어나 단순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김상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박철호 앞에 서 있었죠.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무례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상혁의 사과에 박철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셨을 뿐이고 저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상혁은
계속해서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오 회장님께서 박사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 VIP 의전 책임자로요. 물론 급여는 지금의 3배. 박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김상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지금 자리에 만족합니다. 김상혁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 고문으로 복귀해달라고. 그 말에 박철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그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 저녁 무렵 박철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아내 윤정숙 씨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죠.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식탁에 앉은 박철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 국방부에서 다시 복귀를 요청했다는 것, 아파트에서도 갑자기 대우가 달라졌다는 것까지 모두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국방부로 돌아가실 건가요? 박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국가를 위해 일했던 자부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결단,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온 기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일이 그립기도 합니다. 내 전문성이 아직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정숙 씨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도 가끔 박철우가 옛 서류들을 꺼내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당신이 내린 결정을 나는 항상 존중할 거예요. 10년 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이번에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정숙 씨의 말에 박철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정 참사관이 서 있었죠. 실례합니다. 박사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차를 보내겠습니다.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 참사관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철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아침, 박철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10년 만에 입는 정장이라 어색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예전의 군사 전략가 박철우와 다를 바 없었죠.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숙 씨가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 경험이 아직도 세상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철우의 말에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결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사실 당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도 좋았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로 향하는 길, 박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은퇴한 15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했고 기술은 더욱 발전했으며 국제 정세도 크게 달라졌죠. 하지만 그의 전략적 사고방식과 통찰력은 여전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 건물 앞에 도착한 박철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건물 외관만 바뀌었을 뿐 그 안의 긴장감과 무게는 여전했죠. 정 참사관의 안내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미국 대사관, 군사 참모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우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박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박사님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졌고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 수뇌부의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박철우는 집중해서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새로운 형태의 위협 등 그가 없던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사님께서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 3일 필요시 회의 참석. 나머지는 박사님의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장관의 제안에 박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박철우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청운타워 경비원 일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책 자문은 일주일에 사흘, 나머지는 제 일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의 빛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죠. 그렇게 하시지요. 박사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철우는 청운타워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로 들어서자 한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죠. 박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박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정책 자문으로 일하게 됐어.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일할 거야. 한유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하실 거예요? 힘드시지 않을까요? 인생은 균형이 중요해. 국가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 해. 그게 내가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배운 교훈이야. 박철호의 말에 한유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죠. 한유진 씨,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박철호는 한유진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든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야. 내가 국방부에서 일할 때나 경비원으로 일할 때나 나는 항상 나 자신이었어.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그 말에 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젊은이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도 제 길을 찾아가는데 그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국제안보포럼이 열리는 대형 호텔 연회장.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자로 박철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연설 주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였죠. 청중석에는 국방부 인사들과 외교관들,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고 맨 뒷자리에는 한유진과 청운타워 직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안보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우월성이나 군사력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박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모든 청중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미래지향적 제안에 여러 차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철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상혁도 있었죠. 그는 이제 박철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청운타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김상혁의 말에 박철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장님도 앞으로 더 좋은 관리소장이 되실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셨더군요. 김상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박철우의 이중생활, 즉 국방부 자문위원과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두 역할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행사가 끝나고 박철우는 아내 정숙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당신이 다시 빛나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박철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경비원으로 일할 때도 행복했어요. 단지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박철우는 여전히 청운타워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주민들은 이제 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경과 경의가 담긴 인사, 진심, 어린 미소로 말입니다. 경비실에 들어서자 한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철우의 제자가 되어 안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박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포럼 너무 멋졌습니다. 박철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슬슬 경비원 박철우로 돌아올 시간이야. 오늘 택배는 얼마나 왔나?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김상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한때 그가 무시했던 노인 경비원이 실은 국가의 영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에서 김상혁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운타워의 로비에는 이제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웃 박철우 박사라는 제목 아래 박철우의 업적과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박철우의 이야기는 청운타워를 넘어 점차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전략가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그리고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된 한 사람의 여정.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박철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경비원 박철우를, 아니 박철우 각사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제복을 정돈하고 주민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